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암세포 같은 인간들을 발본색원하고 나라를 망치는 21세기 신내국노를 색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 이나망TV입니다. 최근 건설업계, 언론사, 부동산이 한데 어우러져 사기를 치면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기를 당해서 분양을 받거나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말만 믿고 역세권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알고 보니 역세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는 도보로 40분 이상 걸어가야 하지만 버젓이 역 이름을 아파트 이름 맨 앞에 붙여놓는 충격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40분 넘게 걸어가야 역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역세권이냐면서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 이름에 역 이름을 붙여서 파는 것은 소고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국을 끓여놓고 소고기 무국이라고 파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울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유독 수도권과 지방 변두리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남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불과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한 아파트는 대한민국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압도적 1위, 삼성물산에서 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 이름 어디에서도 강남역이라는 세 글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특별시,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강남구, 그 중에서도 강남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역 레미안 더 퍼스트, 강남역 레미안 센트럴 어반시티 이런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걸어서 40분 넘게 가야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버젓이 역 이름을 가져다 붙이고 있는 지방 아파트 단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남역 그렇게 쓸 거면 우리한테 달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쳐서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분양한다거나 아니면 싸게 분양된 아파트 이름을 은근슬쩍 바꾸며 걸어서 40분 이상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인 척 신분 세탁을 통해 아파트 매매 호가를 올리는 바람에 급한 마음에 아파트를 구매했던 젊은 영끌족들이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상의 사기 행각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역세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울의 경우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역시 근본이 있는 특별시답게 역승강기 기준 반경 500m를 역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지방 아파트가 도보로 40분 이상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이름 맨 앞에 역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서울 지역 절대 다수의 아파트 단지는 걸어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라고 해도 역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만약 걸어서 4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역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다면 서울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서울역 레미안 푸르지오라고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옥수하이츠 아파트의 경우 동호대교를 통해 한강을 건너 압구정역까지 도보 40분 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압구정역 하이츠 아파트란 이름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비록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동시에 지나는 옥수역이 있지만 아파트 이름 맨 앞에 압구정역이라고 붙으면 왠지 더 있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역세권 아파트를 사칭하는 일이 수도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곳은 동탄 신도시입니다. 특히 뒤늦게 완공된 동탄 2신도시의 경우 도시철도가 아닌 고속철도 동탄역이 북서쪽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로체계와 신호체계가 형편없다고 알려진 이동탄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나마 동탄역 하나다 보니 열과 성을 다해 어떻게든 동탄역이라는 이름 석자를 붙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혹시 입주민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통과가 된 것일까?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40분을 걸어가는 경우
전철역 서너 개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집을 살 수 없을 것처럼 잘못된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했던 2020년과 2021년, 집값이 올랐을 때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최소 2채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입니다. 본인이 살 집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집값이 오르는 경우 비싸진 집값을 그저 깔고 앉아 살면서 5억에 샀던 집이 10억이 됐으니 나 10억짜리 집에 산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 더 한다면 산책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무심코 찍은 척 아파트 단지의 멋진 전경을 카메라에 담아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도,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도 팔아야 결국 내 돈이 되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소비 활동이 늘어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웰스 이펙트, 즉 부의 효과라 부릅니다. 대출받아 산 집 때문에 발생한 부의 효과로 대한민국 가계의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고 빚 갚느라 소비를 줄이며 내수시장이 침체된 것도 모자라 비싸게 팔아치운 부동산이 만들어낸 임대료 상승의 여파로 물가마저 올라버린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은 영끌족이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주택을 구매했겠지만 그 결정을 하게 만든 건 따로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암세포 같은 존재들, 나라 망치는 K빌런, K쓰레기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착각하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쓰레기가 쓰레기인 줄 모르고 집안에 방치했다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일이 없도록 이나망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